오늘은 제목을 일본어는 한국어다 라는 제목으로 가겠습니다. 사실은 일본어의 시작은 한국어다, 일본어의 기원은 한국어다, 이렇게 내용은 그런데요, 큰 제목으로는 일본어는 한국어다. 이 언어를 하다 보면요, 그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먼저 나오는 언어 그룹과 라틴어 계통이죠. 영어죠. 그리고 중국어도 그렇고, 동사가 끝에 나오는 계통의 언어로 크게 대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언어와 같이 한국어처럼 또 일본어처럼 동사가 뒤에 나오는 언어들은 이 앞에 얘기했던 동사가 앞에 나오는 언어들보다 훨씬 여유가 있습니다. 생활과 말과 표현과 그리고 특히 표현에서 여유가 있고 다양합니다. 제가 이제 언어를 하는 사람이에요. 제 전공은 일본어를 통역하는 사람입니다. 영어도 통역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나온 학교는 우에국어대학교 통역대학원을 나왔습니다. 통역대학원을 나올 정도면 언어를 어느 정도 해야만 졸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들어가는 거야 어떻게 들어간다고 쳐도 졸업시험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언어에 대해서는 그래도 일가견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제가 처음 일본어를 배울 때 영어에 비해서 훨씬 쉽다는 생각을 금방 하게 됐어요. 영어는요, 차가운 언어예요. 그에 비해서 한국어는 또 일본어는 여유가 있는 언어죠. 영어는 여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동사가 먼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해 보죠. 나는 갔다, 어디를 갔다, 갔다 다음에 이제 누구와 만나서 어디를 경유해서 무엇을 타고 이렇게 갔다라고 표현을 이제 뒤에다가 이제 갖다 붙이는 거예요. 간 것에 대해서는 부정을 할 수 없어요. 이미 얘기를 뱉었기 때문에. 그런데 한국어하고 일본어는 그렇지 않아요. 나는 누구를 만나서 뭘 하다가 뭐를 타고 어디를 경유해서 가려고 했는데 마음을 바꾸어서 안 갔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또 무엇을 먹었다라고 할 때 나는 뭐 예를 들어서 냉면을 먹었다. 영어에서는 먹었다가 먼저 나요. 중국어도 그렇죠. 치가 먼저 나요. 먹는 게 먼저 나오고 그 뒤에 뭘 먹었는지가 나와요. 영어도 그렇고, 먹었는데 뭐 스테이크를 먹었는데 어디 가서 먹었고 누구하고 먹었고 몇 시에 만나서 먹었고, 그건 다 뒤에 붙이는 거고, 먹었다는 먼저 나왔기 때문에 먹었다를 부정할 수 없어요. 근데 한국어하고 일본어는 몇 시에 누구를 만나서 얘기하다가 뭘 먹고 싶어져서 먹기로 했다가 안 먹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국어하고 일본어는 여유가 있어요. 훨씬. 그래서 언어가 문화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자, 이제 한국어하고 일본어로만 돌아와서 얘기하면, 일본어를 배우면서 일본어 이거 한국어하고 똑같네? 이런 생각을 처음에 가졌어요. 그래서 굉장히 쉽게 생각했어요. 일본어에 대해서.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우선 어순이 같아버려요. 어순이 같은 걸 떠나서 생각이 같은 거예요. 생각이. 그 말하는 사람들이 생각이 같아요. 우리하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생각이 같단 말은 같은 계통의 민족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캐내고 보니까, 한국 민족과 일본 민족은 동일 그 예맥족이고, 예맥족이 이제
북쪽에서 내려와서 일본에까지 살았기 때문에 동일민족 집단이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럼 뭐만 다르냐? 제가 일본어 배우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어순이 같기 때문에 일단 한자를 익혀야 되고 1800자 이상의 한자를 기본 한자를 익혀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이제 의성어 의태어 그 다음에 관용구 속담 이런 거를 발음만 제대로 배우면 되겠구나. 왜냐하면 생각이 같기 때문에 그 표현하는 발음만 달라질 뿐이니까. 그렇게 해서 일본어를 열심히 배웠어요. 참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해서 결국은 어렵다고 하는 그 외대 그 당시에 로망이었죠. 왜냐면 장학금도 나오고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학비 면제 뭐 어떤 때는 뭐 초기에는 이 통역대학원이 이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만든 건데 전문 통역사를 양성해라 국비로 이렇게 해서 이제 초기엔 다 면제됐다 그랬는데 저희 들어갈 때는 학비는 일부 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대학원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했어요. 그 어렵다는 곳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였으면 열심히 한 거예요. 제 자신이. 근데 이제 그 재미가 있었기 때문에 이 일본어가 재미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긴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본어를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이게 이 사람들이 생김새가 약간 다르고 또 이제 역사상에서 어떤 행동 때문에 서로 다른 길을 걸었지만 그 본류는 이게 같은 민족이겠구나라는 생각을 늘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일본 역사를 캐내고 보면서 그게 확신이 서게 된 거죠. 그래서 일본어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이래요. 그러니까 언어는 먼저 생기는 거예요. 표현을 해야 되므로 쓰는 거는 나중에 생기더라도 나의 생각을 표현을 해야 되니까 언어는 이제 반복을 통해서 서로 동의하는 것들을 계속 반복 얘기하다 보면 이제 그게 이제 통과가 되는 거예요. 통하는 거죠. 그래서 말은 먼저 나오고 문자가 나중에 나와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언어가 이제 고조선, 고구려, 백제, 신라, 일본 이렇게 이제 쭉 내려온다고 보면 이 초기에 썼던 고구려 언어 그리고 백제 언어 중에 지금도 우리가 쓰는 언어들이 있어요. 남아있는 것들이 있어요. 특히 이 충청도, 전라도에서 쓰던 언어들이 지금도 남아있어서 이제 그 중에 제가 발견한 거는 이제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아도 항상 이제 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왔는데 미라고 하는 이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 현재도 고대어에서 사용되고 있던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 근데 이제 일본으로 건너갔단 말이에요. 우리 민족이 일본으로 건너가서 생활을 하면서 이 한반도에서 쓰던 언어를 사용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디 기록을 하고 싶은데 문자가 없다 보니까 한자를 들여온 거예요. 예, 그 한자를 누가 전달해 줬냐면 300년대 중반에 370년대쯤 그때쯤 이제 그 우리가 잘 아는 왕인 박사라고 하는 그 백제에 있었던 사람을 이제 일본으로 초빙해서 데려와서 이 중국의 한자 천자문과 노노를 이제 전달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표기할 수 있는 거는 생겼어요. 그런데 문제는 중국어는 어순 체계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한반도에서나 일본에서 쓰던 언어들은 지금 현재 우리가 쓰는 어순이에요. 주어 다음에 목적어가 나오고 동사는 뒤에 나와야 돼요. 근데 중국어는 동사가 먼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불편해요. 그래서 이제 만들어지는 것이 일본 땅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이 만요가나라는 게 있어요. 만엽집이라고 하는 이제 시가서를 쓰게 되는데 이제 드디어 기록으로 남기게 되는데 쓰긴 써야 되겠는데 이제 중국어는 짧기는 해도 이 어순이 다르니까 사용하기 어려운 거야. 그냥 그대로 지금 쓰던 말들을 쓰되 거기다가 중국 한자를 갖다 붙이는 그걸 아떼지라 그래. 아떼지 갖다 붙인다 그래서 그런 형태의 언어 체계가 생기게 돼요. 그걸 마요가나라 그래. 예를 들면 이거예요. 처음에 얘기했던 일본어는 한국어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일본어 한국어다는 일본말로는 니혼고와 한국어 데스 이렇게 돼버려요. 그럼 뭐만 달라요? 일본어하고 한국어란 단어는 한자로 그냥 쓰면 돼요. 그리고 그 뒤에 붙이는 그 조사하고 이 끝부분만 바꾸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일본어는 한국어다라고 했을 때 이거를 표기를 그때식으로 한다 그러면 는을 뭐라고 한자로 써야 되니까 아직 일본식 이 표기법이 없으니까 는을 이제 예를 들어서 은으로 씁니다. 한자의 은나라 은자라든가 뭐 거기에 해당되는 금은할 때 은이라든가 발음만 같으면 돼요. 그걸 갖다 붙이고 일본어는 한국어 다 할 때 다도 우리가 흔히 쓰는 그랬어야, 그랬지라이 할 때 그래서 야에 해당되는 이 야자를 갖다가 한자로 갖다 붙이면 돼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일본어는 한국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마요가나를 만들어서 이제 시가서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조사를 은는 이가 을을 등을 이제 한자로 예를 들면 을에서 을을 뭐로 쓰냐면 갑을 병정할 때 그거를 갖다 붙이고 그걸 을로 발음을 한 거야. 이 어수는 전혀 변하지 않았고 단지 거기다가 그 발음에 해당되는 한자를 갖다 붙여서 만든 가나를 마요 가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마요 가나를 갖고 이제 시가집을 쭉 편찬을 만들었는데 그게 몇백 년에 걸쳐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작성이 돼요. 뭐 왕족에서 시작돼서 일반 평민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이 마니오슈라는 것을 이렇게 들여다보다 보면 이건 한국말이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올 수 있게끔 이제 편성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일본어는 한국어구나. 그리고 일본에 살았던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이었구나. 지금은 한국 사람이라지만 하기는 한국이 옛날 말로 이제 가라군이라 그래서 일본에 사는 사람들이 열도에 사는 사람들이 반도에 사는 사람들을 가라히토라 그랬어요. 그게 가라쿠니 히도 한국 사람 이 말이에요. 현재 쓰는 말이 그 당시에도 사실은 사용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국가들이 형성되니까 이제 나쁜 말로 조센이라고 하는 조선이란 단어를 일본 사람들이 쓰지만 원래 한국인이 그대로 현재 쓰는 한국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읽기는 가라쿤이라고 읽었어요. 그러니까 한반도에 살았던 사람들이 일본 열도에 가서 살았구나라는 것을 입증하는 좋은 방법은 언어 갖고 얘기하면 돼요. 언어 체계 갖고 니네 말이 현재 쓰고 있는 니네 히라가나 가타카나 이제 히라가나 가타카나는 이제 나중에 이제 표기법을 더 이제 쓰는 그 비율이 늘어나니까 말만 갖고 안 되고 이제 편지라는 형태가 생기니까 이제 그리고 옛날에는 귀족만 사용했지만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게끔 특히 여성들이 쓸 수 있게끔 그래서 이제 히라가나라는 것이 이제 한자를 이제 변형을 시켜서 그 중요한 부분만 따와서 예를 들면 아이우에오 할 때 뭐 안심하다 할 때 안자를 아로 쓴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쉽게 이제 쓰는 방법을 고안한 것이 가나예요. 히라가나, 그 가타카나 이런 것이 이제 나옵니다. 외래어를 쓰거나 외국어를 쓰거나 뭐 소리를 내거나 그 의성 의태어를 표현할 때는 가타카나로 쓰거든요. 그렇게 이제 고안을 해낸 건데 그 시작점에는 한국어가 있다 이거죠. 그 한국어는 사실은 한국어 자체도 우리 민족이 자체로 국가에서 생성해낸 것이 아니라 전래대송어가 변형된 거죠. 그거를 이제 신라 시대가 되면 그걸 향찰, 이두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그 이전에는 이제 산스크리트어가 기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쪽 실다머라 그러죠. 실다머 저쪽 티베트 이쪽에 그쪽의 언어가 아무래도 인도 지역이 그 표기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기원전 그 리그베다 같은 경우만 해도 기원전 1000년대 막 이때 벌써 기록이 나오기 때문에 문자가 거기에서 영향을 받은 실다머 산스크리트어의 변형이 우리말일 것이다 라고 하는 추정은 하는데 어쨌든 한반도에서 사용되고 있었던 언어가 일본으로 건너가서 그대로 사용이 됐는데 왜냐하면
건너가서 산 사람들이 백제인들이요, 신라인들이요, 가야인들, 고구려인들이었으니까. 그리고 그 중에서 비중은 제일 높은 것은 가야와 백제인들이 제일 많았으니까 이 충청도 전라도 언어들이 사용이 되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충청도 전라도 언어 방언을 포함한 것들이 이제 문자화돼서 사용된 것이 이제 그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마이오 가나, 그리고 이제 이후에 현재 사용하는 히라가나, 가타카나로 발전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현재도 그 당시에 사용됐던 언어들이 지금 2024년 현재도 일본 땅에서 이곳저곳에서 발견이 돼요. 특히 이제 우리 민족 조상들의 삶의 중심지가 지금의 오사카, 나라, 교토인데, 그 교토에 3대 마츠리가 있죠. 3대 마츠리, 봄의 마츠리, 여름의 마츠리, 가을 마츠리가 있는데, 여름 마츠리 중에 뭐가 있냐면 그 기욤 마츠리라고 있어요. 기욤 마츠리. 그 이제 큰 마차 같은 거를 이제 어깨에 짊어지고 막 이 행진하는 게 있어요. 이게 행차하는 게 있는데, 한국말이에요. 그런 단어들이 많이 있어요. 아스카, 최근에 제가 생각해내는 건데, 아스카 지역이 이제 아스카가 이제 옛 아스카, 그 가와치 아스카 서편에 오사카 쪽 아스카를 가와치 아스카,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아스카 절이 있다고 하는 그쪽은 이제 이 야마토 아스카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 아스카는 무슨 뜻일까? 아스카는 이제 한자로 지금이야 뭐 명일, 향 뭐 이런 식으로 쓰고 뭐 하지만, 그게 우리말인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됐어요. 아스카. 이 제주도 언어들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왜냐하면 제주도에서 많은 사람들이 건너왔거든요. 그래서 이 왓수까? 이게 아스카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왓수까가 아스카가 되지 않았나. 그리고 이제 일본 열도에 여러 방언들이 있어요. 이 사투리가 있는데, 웬만한 거는 다 이제 표준어에서도 알아들어요. 오사카 쪽 방언은 조금 들으면 알아요. 예, 이게 굉장히 어감이 있고 재미있는 말이에요. 예를 들면 표준어에서 일본말에서 오이시데스 하지 않고 이제 이 오사카 나라 지방 이쪽에 가면, 간사이 쪽에 가면은 우마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오이시라는 말 안 쓰고 우마이라는 쓰고, 무척 맛있어요. 무짜 우마이 데스, 무척 메짜쿠짜 우마이 데스, 이런 쓰고 이제 말들을 뒤에 가면 끝을 줄이는 현상들이 일어나요. 특히 추운 지방, 더운 지방, 그리고 이 후미진 지방, 이런 데 가면 말을 줄입니다. 저쪽 동북 지방의 아오모리라든가, 그 다음에 이쪽 그 최강의 사투리라고 알려져 있는 이 남쪽 그 미야자키하고 가고시마 사이에 있는 산 속에 사는 사람들, 그 동네 이름을 니시모로라 그러는데, 아마도 니시히모로의 약자인 것 같아요. 니시모로라는 언어는 못 알아들어요. 지금 사는 사람들이 뭐 그런 언어가 한국에도 있죠. 제주도 가면 있어요. 제주도 가면, 제주도도 이 섬이기 때문에 춥고 바람 많이 불고 말을 짧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나온 표현들이 왔어 할 때, 왔습니까 할 때 갔습니까? 간, 이렇게 줄여버려요. 간. 마찬가지로 이 일본 조금 전에 했던 니시모로 말을 쭉쭉 줄여요. 저 위에 아오모리 쪽, 저 홋카이도 쪽 가도 말을 줄이기 때문에 이 현대 언어 체계에서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막 희한해하고 굉장히 외국어 같다고 얘기하지만, 그게 이제 그런 거예요. 계절과 그거에 따라서 이제 언어가 변한 거죠. 한국에서 쓰던 단어가 일본으로 건너와서 이 발음이 변형되기는 했어도 가만히 들어보면 저거 한국말인데 라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보면 이 일본어는 한국어다라는 말은 틀린 말이 전혀 아니다. 왜냐하면 일본에 건너가서 사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우리 조상들이 살았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이 건너가서 갑자기 언어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그대로 쓰는 말을 그대로 쓰지.
지금은 이민사회가 그렇잖아요. 미국으로 이민 온 사람들이, 어른이 되어서 온 사람들이 영어 쓰려고 해요. 그냥 교포사회에서 한국말 쓰지. 이 중국인들이 특히 그래요. 아, 시끄러워. 이 주변을 보면 중국 사람들도 이제 상당히 많이 들어와 사는데, 중국 사람들 셋만 모이면 되게 시끄러워요. 자국어를 쓰니까 영어 안 쓰고 그냥 중국말 막 아줌마들 막 특히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반도에서 쓰던 언어가 일본 땅에 가서도 사용이 되었고, 그거를 표기하려다 보니까 이제 나온 것이 마이오가나라는 게 나오고, 나중에 이제 히라가나 가타카나가 나오는데, 이 표기법은 생겼을지언정 그 생각과 표현하는 그 순서는 하나도 바뀐 게 없다. 그러니까 한국어와 일본어는 같아.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한국어를 쉽게 배울 수 있어요. 단지 발음을 못해요. 왜냐하면 일본어에는 발음이 받침 체계가 굉장히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발음을 합니까 해야 되는데 한문니까 해버리고, 이러니까 이제 우리 듣는 사람들이 좀 거창스럽긴 해도 이해는 하죠. 알아는 듣잖아요. 미국 살아도 이 미국 사는 사람들 인종 중에 보면 인도 사람들 발음 정말 영어 잘하지만 발음은 개판이에요. 발음은 거기 독특한 그 사람들의 발음이 있어요. 그 딱 듣는 사람, 저 인도 사람 금방 알아챌 수 있을 만큼, 그런 거와 마찬가지인 거죠. 일본 사람들이 한국어를 발음하면, 저 사람 일본 사람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한국 사람들은 일본 말을 일본 사람처럼 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래해 준 말이기 때문에 잘 연습만 하면 일본어를 금방 배웁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일본어는 한국어인 것이 맞다 라고 결론을 내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